여러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3세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명권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제도 7시간짜리 뇌종양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51년간 수술해 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76세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평생 남의 귀를 고쳐주던 제가 정작 제 귀는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루 10분 귀 관리, 귀 마사지, 소리 자극 그리고 귀 청소법 잘하고 계신가요? 댓글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귀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에요. 심지어 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76세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간호사가 메스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어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더 크게 메스요. 메스. 라고 외치더군요. 그 순간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저녁 드세요 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내가 답답해하며 당신 귀에 뭔가 들어있나? 하며 제 귀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환자 상담 중이었어요. 70대 어르신이 선생님,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예? 삐 소리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 보니 무서웠습니다. 50여 년간 귀 전문의로 살아온 제가 정작 제 귀는 돌보지 못했다는 현실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들이 또 못 들었네, 귀 좀 파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후 며칠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내가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집에서도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예? 예? 하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전환점은 82세 환자 김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제 귀 뒤를 만지시는 거예요. 서 교수님, 귀 뒤가 딱딱하네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김영호 선생님은 젊을 때 선박기관 사셨는데 엔진 소음 때문에 50대부터 난청이 시작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무척 밝으셨거든요. 교수님, 제가 요즘 귀 체조를 해요. 매일 아침 10분씩만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손자가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체조로 난청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김용호 선생님이 가져온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청력 변화를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10분씩 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수술실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고 한 달 후에는 아내가 당신 요즘 예? 라는 말이 줄었네라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왜 제가 83세에도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실제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혹시 주변에 귀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72세 이순옥님은 30년간 겨울마다 똑같은 고생을 하셨어요. 귀가 간지럽고 먹먹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순옥님은 그동안 온갖 병원을 다녀보셨어요. 이비인후과, 한의원, 심지어 큰 대학병원까지. 그런데 모든 의사가 나이 때문이라고 하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집에 습도계 있으세요?
이순옥 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습도를 재봤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30%? 완전 사막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집은 지금 몇 %일까요? 한번 재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가습기 하나만 사서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춰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순옥 님이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30년간 고생했는데? 라고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단 3일 만에 선생님, 귀가 완전히 시원해졌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건조한 공기가 귀 안쪽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습도만 맞춰줘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순옥님은 그 후로 습도 전도사가 되셨어요. 주변 어르신들께 가습기 사라고 다니시거든요. 30년 고생한 걸 3일 만에 해결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절별 관리법이에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귀 안쪽이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여름철 장마철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침실 습도를 확인하고 너무 건조하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틀어 놓으세요. 하지만 가습기를 침대 바로 옆에 두면 안 됩니다. 1에서 2m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겨울마다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게 되거나 가족들이 또 못 들었네라고 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럼 지금 당장 습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밤에 자면서 코막힘이나 목마름 같은 증상도 있으시죠? 그것도 모두 건조한 공기 때문이에요. 침실 습도만 잘 맞춰도 잠도 더 잘 오고 귀도 편해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습도계 하나 사서 거실에 두시고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시면 돼요. 가습기 쓰실 때는 매일 물을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하세요. 곰팡이가 생기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습도가 너무 높으면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하니까 60%를 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공기청정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79세 박철호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소리까지 들렸나요? 박철호 어르신은 5년간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뭐라고 하게 되는 경험 있으시죠? 당연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박철호 어르신의 약 목록을 보는 순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고혈압약 중에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매일 여러 가지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그 약이 정작 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스피린, 이뇨제, 일부 항생제들이 대표적인 범인들이거든요. 박철호 어르신 경우에는 약을 다른 걸로 바꿨더니 믿기 어렵겠지만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 새소리가 이렇게 예뻤나요? 손자 목소리가 이렇게 맑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독성 약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독성이란 귀의 독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대표적인 이독성 약물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루푸이뇨제, 일부 항암제 등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뇌의 유모세포를 손상시켜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하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는 분들, 혹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처음에는 작게 들리다가 점점 커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바빠서 일일이 설명 못 해주고 환자들은 모르고 계속 드시고 약물 복용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어지럼증, 균형 감각 이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드시는 약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다음 병원 갈 때 가져가시고 이 약들이 혹시 귀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더 위험해요. 의사와 상의해서 귀에 덜 부담되는 약으로 바꾸는 게 답이에요. 때로는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간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도 다른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어지럼증, 균형 감각 이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드시는 약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다음 병원 갈 때 가져가시고 이 약들이 혹시 귀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더 위험해요. 의사와 상의해서 귀에 덜 부담되는 약으로 바꾸는 게 답이에요. 때로는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간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도 다른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많으시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귀까지 아프게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75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 간병을 3년간 혼자 하시면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돌봄이나 경제적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부터 김영자님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어지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조용한 곳에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신호예요. 제가 간병을 좀 나눠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하지만 결국 가족들과 상의해서 간병을 분담하고 하루 30분씩이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2개월 후에 선생님, 귀가 정말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시거나 온종일 신경이 예민한 경험 있으시죠? 그럼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본인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잠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 자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혹시 새벽에 깨서 뒤척이는 일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낮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귀지를 너무 자주 파면 뇌수막염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본 사례입니다. 68세 정태식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면봉으로 귀를 깨끗하게 파는 게 30년간 습관이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깨끗해야지 하면서 면봉부터 찾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뇌수막염, 원인을 찾아보니 귀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 뇌까지 번진 거였어요. 알고 보니 정태식 어르신이 면봉으로 고막에 상처를 낸 지 몇 달 됐는데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조용히 번식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면봉 쓸 때 시원하다 하면서 깊숙이 넣는 경험 있으시죠? 귀가 간지러우면 더 파고 싶고 뭔가 나오면 더 깊이 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 귀지는 우리 몸의 방어막이에요.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파내니까 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면봉은 귀 입구 1cm 안에서만 살짝 사용하세요. 깊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턱을 움직이고 씹을 때마다 저절로 밖으로 밀려 나와요. 여기서 60-60 규칙을 기억하세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하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을 쓴다면 볼륨을 높이는 대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혹시 귀가 너무 간지럽다면 병원에 오세요. 제대로 된 도구로 안전하게 제거해 드릴게요. 집에서 무리하게 파다가는 정태식 어르신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헤어드라이어나 진공청소기 소리도 생각보다 위험해요. 혹시 사용할 때 귀가 아픈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는 귀마개를 끼세요. 요즘 실리콘 귀마개가 정말 좋아졌어요. 소음은 차단하면서도 말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수영이나 목욕 후에는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완전히 빼내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겉만 살짝 닦으세요. 물이 귀 안에 고이면 웨이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수영장 물에는 염소가 들어 있어서 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코 푸는 것도 조심하세요. 양쪽을 동시에 세게 풀면 압력이 귀로 가거든요. 한쪽씩 살살 푸시고 휴지로 코를 꽉 막지 마세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런 게 쌓이면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소음성 난청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나이 먹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81세 한명숙 어르신 케이스를 보세요. 3년간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면서 청력 저하를 그냥 넘어가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원래 나이 들면 안 들리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명숙 어르신이 손자 때문에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중이염이 원인이었거든요. 치료 후에 한명숙 어르신이 진작 왔으면 좋았을 것을 3년 동안 뭘 한 거야 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난청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응급 상황이에요.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청력을 되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 있으시죠? 갑자기 안 들리거나 한쪽 귀만 먹먹하거나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거나 어지러움이 계속되면 절대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난청이 있으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보청기에 대한 편견도 버리세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좋아졌어요. 혹시 보청기 끼면 늙어 보일까봐 걱정되시죠? 그런데 조기에 착용하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안 쓰면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부분이 점점 퇴화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청기를 써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청력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헤드폰을 끼고 삐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10분이면 끝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65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청력 검사 받으시는 걸 권해요. 정기 검진에서는 청력뿐만 아니라 귀 안쪽 상태도 확인해요. 고막에 구멍이 있는지, 귀지가 너무 많이 쌓였는지, 염증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거든요. 때로는 단순히 귀지만 제거해도 청력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귀 검사 받아보셨나요? 혹시 미루고 계신 건 아니죠? 분비물이 나오거나 어지러움이 계속되면 지체하지 마세요.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님이 난청이 있으셨다면 더 자주 검사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83세에도 7시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귀 건강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숨겨진 폭병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추고 복용 중인 약물이 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피하며 정기적인 귀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습도계 하나 사러 나가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3일 후면 정말 다르구나 하실 거예요. 51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귀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유튜브를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